자, 금융자산 채무상품 2018년 회계사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 2, 3번 같은 경우는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문제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문제입니다. 자, 보면 자, X1년 초에 사채를 발행된 사채를 동일자에 바로 취득했어요. 그래서 액면 금액 300만원, 그 다음에 표시이자율 8%, 매년 말 이자 지급, 그 다음에 만기 4년입니다.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12%죠. 자, 물음 1.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을 경우에, 자, X1년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X1년 말에 신용이 손상돼 가지고 매년 말 이자 현금 흐름을 8만원으로 만기 수취할 원금을 22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손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원래는 원금 300만원, 이자 8%니까 24만원인데 원금 220만원, 이자 8만원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 X1년 말 회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 공정가치로 최초에 취득하고 회계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자,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해당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을 할인한 금액이죠. 그래서 원금 30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액면이자가 8%니까 곱하면 24만원이 표시이자입니다. 매년. 자, 발행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12%로 할인해야 되고, 만기 4년이기 때문에 4기간 현가계수 0.6356, 3.0374 각각 적용하면은 발행 시점에서의 공정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취득을 했겠죠. 12%로 할인한 금액 2635776. 자, 총 장부금액 구할 때는 유효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곱하기 이 금액에 기초금액에 곱하기 1.12, 그다음에 마이너스 현금흐름. X1년 말 현금흐름은 표시이자 24만원이니까 24만원을 빼면 되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속상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환되는 일부 원금까지도 빼줘야 X1년 말 장부금액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상환사채의 경우에는 상환되는 원금의 일부까지도 차감해 준다는 거, 일반 사채의 경우에는 그냥 표시이자만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 나오고, 자, 그 다음에 X1년 말 신용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원금 220만원, 표시이자 8만원으로 바뀌었죠. 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융자산 측정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뀐 현금 흐름을, 그 잔여 현금 흐름 220만원, 8만원, 220만원, 8만원 요거를 자, 해당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해버리면 공정가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유효이자율 12%로 그대로 할인합니다. 12%로. 자, 12%로 할인할 때 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가계수는 0.7117, 2.4018로 바뀌어야죠. 0.7117, 2.4018. 그래서 잔여 현금 흐름에다가 자, 잔여 현금 흐름을 유효이자율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요게 이제 X1년 말에 상각 후 원가죠. 계산한 금액을 쓰고 그 차액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손상차손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후속 이자 수익은 이 상각 후 원가에다가 적용해야죠. 그래서 상각 후 원가에 유효이자율이 12%이므로 곱하기 1.12 하고, 그 다음에 달라진 현금 흐름, 달라진 표시이자가 8만원이죠. 그래서 8만원을 빼면 이게 이제 X2년 말 이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먼저 X1년 회계처리 한번 보죠. 자, X1년 말에는 일단 표시이자 24만원 현금이 유입됐겠죠. 표시이자 매년 24만원씩이니까 현금 24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죠. 그래서
2635776 곱하기 12% 하면 이자 수익 나옵니다. 그 차액이 이제 상가공과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 상가공과 금융자산 증가되는 금액은 여기 이 두 금액의 차액이죠. 요거 빼면은 나옵니다. 자, 이 유효이자하고 표시이자의 차이가 여기 이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의 차이죠. 자, 그리고 이자 수익 인식했기 때문에 손상차손 인식해야죠. 그래서 금융자산 손상차손 이 금액 아까 기입하고 손실증당금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X2년에 8만원 이자 수익 8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아까 여기 예측한 금액 8만원 그대로죠. 그대로 회수했는데, 자, 또 이자 현금 흐름을 손상이 일부 회복돼 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만기 현금 흐름을 240만원으로 220만원, 240만원 증가했죠. 그 다음에 표시이자도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회복된 경우죠. 자, 아까 여기 X2년 말 총 장부 금액까지 구했으니까 또 X2년 말 상가공과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또 동일하게 자녀 현금 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현금 흐름 원금 240만원, 이자 16만원, 240만원, 16만원. 이거를 최초의 유효이자율 12%로 할인하면 되는데, 자, 한 기간이 더 경과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0.7972, 1.6901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X2년 말 상가공과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손상차손 환입액입니다. 자, 참고로 X3년 말 총 장부 금액은 이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신용이 손상되거나 손상이 회복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항상 상가구원가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가지고 이 상가구원가 계산해야 됩니다. 총 장부 금액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곱하기 1.12 마이너스 8만원 했듯이 X3년 말 총 장부 금액 구할 때에도 자, X2년 말 상가구원가 이 금액에다가 자, 유효이자율 12%니까 곱하기 1.12 마이너스 현금 흐름. 자, 현금 흐름을 16만원으로 다르게 예측했기 때문에 16만원 빼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이자, 달라진 표시이자입니다. 그래서 X3년 총 장부 금액 구할 수 있고, 그럼 X3년 이자 수익은 이 금액에다 12% 곱한 거죠. 이 상가구원가에다가. 자, 그래서 X2년 말 회계처리 요구했습니다. X2년 말 회계처리. 이자 수익 인식해야죠. 자, 그런데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이자 수익은 항상 손상 발생 후 금액, 즉 상가구 원가에 유효이자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7 여기 이 금액 X1년 말 상가구 원가에 유효이자를 12% 곱해가지고 이자 수익 인식하고, 그 다음에 표시이자 유입액은 8만원이죠. 8만원 현금. 차액이 상가구 원가 금융자산. 그래서 여기 두 금액의 차액입니다.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액. 자, 그 다음에 손상차손 환입해야죠. 그래서 아까 이 계산은 환입액. 환입이니까 대변에 기록해주고 손실중단금을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처럼 어렵지 않죠.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신용 손실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을 적용하죠.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로 손실 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신용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 기대 신용 손실 가지고 손실 충당금을 측정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의적으로 신용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향후 12개월 신용 손실 예상되는 금액 나오고 확률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게 이제 12개월에 채무 불이행 시 예상되는 이 신용 손실 금액, 그러니까 현금 부족액이죠. 자, 그런데 12개월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이 10%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10%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2,000원 나옵니다. 이거는 뭐 문제에 주어진 자료 가지고 간단하게 구하면 되는 문제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가공과 측정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평가손익만 인식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물음이라고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당기손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요구했죠. 그래서 이자 수익 동일하게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동일하게 인식하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X1년 말 회계처리를 지금 요구했는데 X1년 이자 수익 동일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표시이자도 동일하게 들어왔겠죠. 자, 그 다음에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거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여기 금융자산 계정 이름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바꿔주면 되죠. 상가구 원가 금융자산을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손상차손도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손상차손까지. 자,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죠. 자, 지금 X1년 말 사채 공정가치가 160만원이라고 줬기 때문에 자, X1년 말 여기 공정가치가 160만원이에요. 보통 이 X1년 말 시점에서의 시장이자율을 주면 그 잔여 현금 흐름을 시장이자율 X1년 말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공정가치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면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요 차액만큼이 뭐예요? 요 차액만큼이 평가손익 누계죠. 평가손익 누계. 그래서 차액이 얼마입니까? 157,884원. 더 작죠? 그러니까 손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157884 인식해야 돼요. 157884. 이건 당연히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상가구 원가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금융자산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그래서 채무 상품을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거나 기타 포괄손익으로 측정하는 거나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했고 그 다음에 X1년 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상가구 원가와 똑같죠. 그래서 이자 수익 그대로, 이자 수익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손상차손, 상가구 원가, 기타 포괄손익 동일합니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이 금융자산 평가 손실 금액 그대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요거 X1년 금액 요거 똑같습니다. 상가구 원가나 기타 포괄손익이나. 다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익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상가구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